남편이 날 죽였다. 죽은 아내가 복수하러 왔다. 시댁의 음모.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부모님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여자.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낭떠러지에서 살아남은 그녀는 1년간 증거를 모아 진실을 밝혔고 악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그러나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다. 작은 카페를 열고 매일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것. 그들은 감옥에 있지만 나는 행복해요. 비는 아침부터 내렸다. 창밖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거실까지 스며들었고 그녀는 식탁 앞에 앉아 식은 커피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남편은 소파에 기댄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어제부터 이어진 것이었다. 또 친정 얘기예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화면을 계속 내려보며 대답했다. 형님이 물어보시잖아. 부모님 재산 정리는 언제쯤 되냐고.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미리 알아둬야 할 것도 있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런 대화는 처음이 아니었다. 결혼 초반에는 그저 시댁의 관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심이 애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속은 따뜻해지지 않았다. 나 좀 나갔다 올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편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현관에서 우산을 집어들고 신발을 신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차 키를 들고 밖으로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남편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차 안은 습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히터를 틀었지만 창문에 맺힌 김은 쉽게 거치지 않았다. 와이퍼가 앞 유리를 닦아냈지만 빗줄기는 계속 흘러내렸다. 그녀는 핸들을 잡고 천천히 차를 몰았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저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도심을 빠져나가자 길은 점점 좁아졌다. 산으로 이어지는 도로였다. 평소라면 이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 아무도 묻지 않는 곳. 차는 산길을 올라갔다. 양옆으로 나무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는 어둡게 반짝였다. 도로는 좁았고 중앙선도 흐릿했다. 가끔 반대편에서 차가 내려오면 그녀는 속도를 줄이고 비켜섰다.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초 후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핸드폰을 조수석에 던졌다. 빗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다. 산길은 점점 높아졌다. 구불구불한 커브가 이어졌고 그녀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아니, 늦추지 못했다. 마음속 어딘가가 그녀를 앞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대체 뭐가 문제야?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뭘 잘못했어? 대답은 없었다. 빗소리만이 그녀의 목소리를 삼켰다. 커브를 돌던 순간 차가 미끄러졌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차는 통제를 벗어났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늦었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다. 무게감이 사라졌다. 몸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았다. 유리창 밖으로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못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쿵! 충격이 왔다. 차가 나무에 부딪혔고 다시 한번 굴렀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철이 휘어지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 소리.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시야가 흐릿했다. 머리가 무겁고 목 뒤가 뻐근했다. 차 안은 비틀어져 있었고 에어백이 터진 채 그녀의 얼굴을 누르고 있었다. 빗소리가 들렸다. 깨진 창문 사이로 빗물이 흘러들어왔다. 그녀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안전벨트가 몸을 조이고 있었다. 오른손을 들어 벨트를 풀려 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살려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입술만 움직였을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창밖으로 나무들이 보였다. 차는 낭떠러지 중턱 어딘가에 걸려 있었다. 아래로 더 떨어지지 않은 것이 기적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 길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얼마나 더 지났을까? 발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 그녀는 눈을 떴다.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지만 누군가의 형체가 보였다. 중년 남자였다. 등산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사람. 남자는 차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녀를 내려다봤다. 살아계십니까? 목소리는 차분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은 목소리.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고개를 조금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다. 남자는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신호가 안 잡히네요. 그는 다시 그녀를 봤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려가서 신고하고 올게요. 남자는 돌아서서 산길을 내려갔다. 그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구급차가 도착한 것은 한참 후였다. 그녀는 들것에 실려 산 아래로 내려왔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식은 왔다 갔다 했다. 의사의 목소리, 간호사의 손길, 차가운 링거 바늘, 그리고 침묵.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남편도 시댁도 친구도. 병원 침대에 누운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왜 아무도 안 와? 목소리는 작았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차트를 확인하고 링거를 교체했다. 그리고 물었다. 보호자분은 연락 안 되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뉴스를 봤다. 병실 벽에 걸린 작은 TV에서 지역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했다. 오늘 오전 시상간 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빗길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그녀의 차가 비틀어진 채 찍혀 있었다. 그리고 다음 장면. 한편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여성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유족들은 장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녀는 숨이 멎었다. 화면 속에는 그녀의 사진이 떠 있었다. 영정 사진이었다. 뭐야? 그녀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TV는 계속 이어졌다. 유족 측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조용히 장례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장례식장 입구가 보였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남편은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없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형님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조문객을 맞이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표정은 슬픔보다 안도에 가까웠다. 경찰은 사고 당일 가족들에게 연락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병원으로 달려오는 대신 장례 절차부터 먼저 알아봤다.
이상하리만큼 빠른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 살아있는데. 다음 날 아침 그 중년 남자가 병실을 찾아왔다. 그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기댄 채 그를 봤다. 어떻게 오셨어요? 남자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대답했다. 구조한 사람이니까요. 괜찮으신지 확인하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남자는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남자는 창밖을 보다가 다시 그녀를 봤다. 보호자는 안 오셨습니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제가 죽었대요. 남자는 눈을 크게 떴다. 네, 뉴스에서 봤어요. 제 장례식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오후 남자는 신문을 가져왔다. 그녀의 사고 기사가 작게 실려 있었다. 사망자 명단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장례식장 위치와 발인 일정도 함께. 이해가 안 가네요. 남자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신문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해돼요. 네. 제가 죽으면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봤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일단 살아계신다는 것부터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요? 죽은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남겨졌다. 병실은 고요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앰뷸런스 사이렌이 울렸다.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엄마, 아빠.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베갯니들 적셨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비가 그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걸.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은. 병원에서의 사흘은 길고도 짧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봤다. 의사는 경미한 골절과 타박상이라고 했다.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간호사들은 친절했다. 하지만 그들도 이상하게 여기는 듯했다. 보호자가 한 번도 오지 않는 환자, 면회객도 전화도 없는 사람. 가족분들 연락처 알려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릴까요? 젊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간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흘째 되는 날 그 남자가 다시 왔다. 그는 여전히 등산복 차림이었다. 손에는 도시락 2개가 들려 있었다. 병원 음식 드시기 힘드시죠? 그녀는 처음으로 웃었다. 작고 짧은 웃음이었지만 남자는 그것만으로도 안심한 듯했다. 두 사람은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도시락을 놓고 마주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반찬들. 손맛이 느껴지는 음식이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집에서 혼자 사니까 해먹는 게 익숙해요. 그녀는 젓가락을 들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이었다. 밥을 먹는 동안 남자는 말이 없었다. 그저 천천히 먹으면서 가끔 그녀를 힐끗 봤다. 이름이 뭐예요? 그녀가 먼저 물었다. 강민수예요. 저는. 그녀는 말을 멈췄다. 자신의 이름을 말해야 할까?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을.
민수는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말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식사를 마친 후 민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혹시 보실래요? 화면에는 포털 사이트 뉴스가 떠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들여다봤다. 검색창에는 그녀의 이름이 쳐져 있었다. 기사들이 줄지어 나왔다. 대부분 짧은 부고 기사였다. 하지만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30대 여성 사망사고, 유족 보험금 수억 원 수령 예정. 그녀는 숨을 멈췄다. 기사를 클릭하자 내용이 펼쳐졌다. 고인은 생전 여러 건의 고액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사망 보험금은 총 5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유족 측은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예정이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5억. 민수는 조용히 그녀를 봤다. 아셨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보험은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누가 가입했습니까? 남편이요.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보험금 5억, 남편, 시댁. 왜 내가 모르는 보험이 이렇게 많지? 왜 장례를 그렇게 빨리 치렀지?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지?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창밖을 내다봤다. 병원 앞 주차장에는 불빛이 듬성듬성 켜져 있었다. 핸드폰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사고 이후 한 번도 켜지 않았던 것.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졌다. 부재중 전화 47건, 문자 메시지 83건, 대부분 남편과 시댁에서 온 것이었다. 그녀는 첫 번째 문자를 열었다. 남편 어디야? 전화 좀 받아. 시간은 사고 당일. 다음 문자. 남편 장난 그만 치고 연락해. 그 다음. 남편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사고 났다며? 병원 어디야?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스크롤을 내렸다. 시어머니의 문자가 하나 있었다. 시어머니 보험 서류 어디 있는지 아니? 집에서 못 찾겠네. 그녀는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도시락 대신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뭐예요? 제 지인이 변호사입니다. 부탁해서 몇 가지 확인해 봤어요. 민수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A사 용지 여러 장이었다. 보험 가입 내역이에요. 그녀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종신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보험사도 제각각이었다. 가입 시기는 모두 최근 2년이네. 이거 전부 남편이 가입한 거예요? 네. 그리고 민수는 다음 장을 넘겼다. 수익자는 전부 남편과 시댁 식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된 게 있습니다. 뭔데요? 남편분이 출국했습니다. 사고 3일 후에요. 어디로요? 태국입니다. 편도 항공권이었고요.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혼자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여성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 부모님도 돌아가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언제요? 제 사고 직후요. 교통사고였대요. 직후라니? 네.
같은 날이었어요.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우연이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창밖을 봤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부모님 장례는 시댁에서 치러졌대요. 조촐하게요. 친척들도 거의 안 부르고요. 재산은요? 전부 남편 명의로 넘어갔을 거예요. 유언장이 있었대요. 유언장이요? 네. 부모님이 미리 써두신 거래요. 근데 전 본 적이 없어요.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이건 아니잖습니까? 맞아요. 아니죠. 그녀는 돌아서서 민수를 봤다. 근데 전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날 오후 그녀는 퇴원을 결정했다. 의사는 조금 더 입원하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다. 괜찮아요. 집에서 쉴게요. 보호자는요? 있어요. 그녀는 민수를 봤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의사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막지 않았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두 사람은 병원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었다. 민수의 차는 병원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오래된 SUV였다. 어디로 갈까요? 민수가 물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집 말고 다른 데 없어요? 제 집으로 갈까요? 산 쪽이라 조용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거기로 가요. 민수의 집은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단층 한옥이었다. 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서 있었고 장독대가 한쪽에 놓여 있었다. 혼자 사세요? 네. 아내가 죽고 나서 여기로 왔어요.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민수는 대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마루에 앉자 고요함이 밀려왔다. 여기서 쉬세요. 방은 안쪽에 있어요. 고마워요. 민수는 부엌으로 갔다. 물 끓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마당을 내다봤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다.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할까? 혼잣말이었다.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아직 없어요. 돌아가실 생각은요? 집으로요? 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돌아갈 거예요. 그럼요?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 있을게요. 괜찮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든지요. 그날 밤 그녀는 방에 누웠다.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 핸드폰을 꺼냈다. 인터넷에 남편 이름을 검색했다. SNS 계정이 나왔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 사진은 볼 수 있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확대했다. 배경은 해변이었다. 태국쯤 되는 곳. 행복하겠네. 그녀는 핸드폰을 끄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기분만이 가슴을 채웠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문을 두드렸다. 일어나셨습니까? 네. 아침 드세요. 그녀는 마루로 나갔다. 상에는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민수 씨, 네. 저 도와줄 수 있어요?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무엇을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어떤 진실이요? 제 부모님 사고요. 정말 우연이었는지.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전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신고하면
제가 먼저 잡혀갈 거예요. 왜요? 보험 사기죠. 죽은 척하고 살아있으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확인부터 해야죠. 부모님 사고 기록, 유언장, 보험금 흐름. 전부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 지인한테 다시 부탁해 보겠습니다. 고마워요. 며칠이 지났다. 민수는 매일 어딘가로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다. 그리고 조금씩 자료를 가져왔다. 부모님의 사고 기록. 블랙박스는 없었다. 차량은 이미 폐차됐다. 유언장 사본. 필적 감정은 불가능했다. 공증인 사무소는 문을 닫았다. 보험금 입금 내역. 남편 계좌로 5억 2천만 원이 들어왔다. 그중 3억은 이미 인출됐다. 그녀는 자료를 쌓아놓고 하나하나 읽었다. 전부 계획된 거였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료를 덮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민수는 창밖을 봤다. 싸우려면 살아나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신분을 되찾으셔야죠. 그럼 전 범죄자가 돼요. 아닙니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그녀는 민수를 봤다. 도와주실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끝까지요.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돌아가지 않겠다고, 숨어 살지 않겠다고, 대신 싸우겠다고.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머리를 자르고 색을 바꿨다. 민수가 사온 염색약으로. 검은 머리는 갈색이 됐다. 긴 머리는 어깨까지 잘렸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떨어졌다. 그녀는 창문을 닫았다. 새벽 5시 그녀는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민수의 집은 고요했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갈색 머리의 낯선 여자가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 시작이야.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섰다. 마루에는 민수가 앉아 있었다. 그도 잠을 자지 않은 듯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못 잤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모아둔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오늘부터 뭘 할까요? 그녀가 먼저 물었다. 민수는 자료 중 하나를 꺼냈다. 부모님의 사고 기록이었다. 일단 이것부터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 기록은 이미 봤잖아요. 단순 사고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뭔데요? 사설 탐정이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민수를 봤다. 그런 사람 아세요? 지인 소개로 알게 됐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비용은요? 제가 내겠습니다. 안 돼요. 이미 너무 많이 신세졌어요. 민수는 손을 저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먼저예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였다. 고마워요. 오전 10시 두 사람은 시내의 허름한 건물 앞에 섰다. 간판도 없는 2층 사무실이었다. 민수가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십니까? 스피커에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민수입니다. 약속 있어요. 문이 열렸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자 작은 사무실이 나왔다. 안에는 50대쯤 되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았다. 남자는 담배를 끄고 그녀를 봤다. 본인이십니까? 네. 사진하고 많이 다르네요. 머리 잘랐어요. 남자는 웃었다. 비웃음 같기도 이해 같기도 한 웃음. 뭘 알고 싶으십니까? 그녀는
부모님 사고 기록을 건넸다. 이 사고요. 정말 단순 사고였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남자는 서류를 훑어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고 지점 CCTV, 차량 정비 기록, 보험 청구 내역. 이 정도면 윤곽은 나오죠.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이요. 비용은요? 남자는 숫자를 적어 건넸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민수가 명함을 꺼냈다. 제 계좌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자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민수를 돌아봤다. 정말 괜찮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 모르는 사람인데. 민수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제 아내도 억울하게 죽었어요. 네. 암이었는데 발견이 너무 늦었죠. 병원에서 오진했거든요. 근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는 다시 걸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를요? 네. 그래서요. 그녀는 민수의 뒷모습을 봤다. 넓은 어깨가 조금 축 처져 있었다. 고마워요. 민수는 대답 대신 손을 들어 흔들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그녀는 민수의 집에서 조용히 지냈다. 바깥 출입은 하지 않았다. 누군가 알아볼까 두려웠다. 대신 집안에서 자료를 정리했다. 보험금 흐름, 남편의 출국 기록, 시댁 식구들의 재산 변동 내역. 민수는 매일 필요한 것들을 사왔다. 식재료, 옷, 그리고 노트북. 이거 쓰세요. 인터넷 검색하시는데 필요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남편의 SNS를 뒤졌다. 비공개 계정이라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친구 목록은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다. 젊은 여자. 프로필 사진은 해변이었다. 이 사람이구나. 그녀는 여자의 계정을 클릭했다. 공개 계정이었다. 최근 게시물에는 태국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도 여러 장. 행복하겠네.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세요. 그녀는 민수에게 알렸다. 내일 가요. 네. 같이 가죠.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사무실을 찾았다.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건넸다. 여기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CCTV 캡처 사진, 차량 정비 기록, 블랙박스 복원 파일. 탐정이 설명을 시작했다. 사고 당일 부모님 차량은 오전 9시에 정비소를 나왔습니다. 정기 점검이었죠. 정비소요? 네. 근데 이상한 게 점검 기록이 너무 간단해요. 보통은 브레이크, 타이어, 엔진 오일 전부 확인하는데 여기는 외관 점검만 했더라고요. 그녀는 기록을 들여다봤다. 정비 항목에는 외관 이상 무라고만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탐정은 CCTV 캡처 사진을 꺼냈다. 사고 지점 500m 전. 차량이 급정거했어요. 근데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브레이크가 작동 안 했다는 뜻이죠. 그녀는 숨이 막혔다. 그럼 조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수가 끼어들었다. 증거는요? 차량이 이미 폐차돼서 물리적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정비소 CCTV에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탐정은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정비소 앞에 선 남자. 이 사람 아십니까? 그녀는 사진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시아주번이에요. 맞습니다.
부모님 차량 점검 당일 이 사람이 정비소에 들렀어요. 부모님보다 30분 먼저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예요? 네. CCTV 시간 기록 확인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두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결국 그 사람들이 민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요? 부모님을 죽인 게 시댁이었어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봤다. 민수는 그녀를 차로 이끌었다. 일단 집으로 가요. 거기서 얘기해요.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마루에 주저앉았다. 민수는 물을 떠다 건넸다. 그녀는 물을 마시고 숨을 골랐다. 이제 뭘 해야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증거가 부족하지 않아요? CCTV 기록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변호사랑 상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돈이 들어가네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괜찮아요.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녀는 자료를 들여다봤다. 보험금 입금 내역, 남편의 출국 기록, 시댁 식구들의 재산 변동. 일단 더 모아야 해요. 보험금이 어디로 갔는지,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나눠 가졌는지. 그건 어떻게 해요? 은행 기록을 봐야죠. 그건 본인 아니면 못 봅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민수는 그녀를 봤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위험한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요? 일단 제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야죠. 다음 날 그녀는 민수와 함께 구청을 찾았다. 사망신고 취소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다. 창구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갸웃했다. 본인 맞으세요? 네. 신분증 있으세요? 사고로 잃어버렸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재발급부터 받으셔야 하는데 사망 신고된 사람은 재발급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사망 신고 취소를 먼저 하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신분 증명이 필요하고요. 신분증 없이는 안 돼요? 가족 확인이나 지문 대조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족은 안 돼요. 그럼 지문 대조 해보시겠어요?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요. 그녀는 민수를 봤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세요. 지문 대조를 마치고 두 사람은 구청을 나왔다. 일주일이면 되겠네요. 민수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뭘 하죠? 기다려야죠. 기다리기만 하긴 싫은데. 민수는 멈춰섰다. 그럼 뭘 하시려고요?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시댁 사람들 만나볼까요? 지금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몰래요.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보고 싶어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혼자 가시려고요? 같이 가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돼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시댁 근처로 향했다. 시댁은 도심 외곽의 빌라 단지에 있었다. 오래된 건물이었다. 저기에요. 그녀가 가리켰다. 3층 건물 2층.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지켜봤다. 오후 2시 시어머니가 나왔다. 장을 보러 가는 듯했다. 따라가 볼까요? 아니요. 기다려요. 1시간쯤 지나자 시아주버니가 나왔다.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그녀는 귀를 기울였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들리지 않았다. 시아주버니는 통화를 끝내고 차에 올라탔다. 차는 곧 출발했다. 따라가요.
민수는 시동을 걸고 뒤를 따랐다. 시아주버니의 차는 시내 한 카페 앞에 섰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와 민수도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카페 안쪽 구석, 시아주버니는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상대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류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눴다. 표정은 심각했다. 잠시 후 시아주버니가 봉투를 건넸다. 두툼한 봉투였다. 정장 남자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악수를 나눴다. 뭐 하는 거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민수가 속삭였다. 사진 찍으세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다.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차로 돌아왔다. 뭘 주고받은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상하긴 하네요. 그녀는 사진을 확대해 봤다. 봉투, 서류, 정장 남자. 이 사람 누굴까요? 탐정한테 확인 맡겨보죠. 다시 일주일이 지났다.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지문 대조 결과가 나왔다. 본인 맞습니다. 사망 신고 취소 처리됐어요. 그녀는 신분증을 다시 발급받았다. 자신의 얼굴이 박힌 플라스틱 카드. 이제 살아났네요. 민수가 웃었다. 그녀도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에요. 집으로 돌아오자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카페에서 만난 남자 확인했습니다. 누구예요? 보험조사원이에요. 보험조사원이요? 네. 근데 이미 퇴사한 사람이에요. 부정 수령건으로 해고됐대요.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럼 아마 보험금 관련해서 뭔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는요? 그건 더 파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민수가 물었다. 뭐래요? 보험조사원이래요. 부정 수령으로 해고된 사람. 그럼 시댁하고 짜고 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녀는 자료를 다시 펼쳤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엄마, 아빠. 작은 목소리가 밤 공기에 스며들었다. 조금만 기다려요. 꼭 밝혀낼게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그리고 결심이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검은 리본이 입구에 걸려 있었고 국화향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조문객들은 드문드문 들어왔다. 시댁 할아버지의 장례였다. 그녀는 차 안에서 장례식장을 지켜봤다.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눌렀었다. 옆자리에는 민수가 앉아 있었다. 정말 들어가실 겁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네, 위험합니다. 알아요. 그래도 그녀는 민수를 봤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맞설 거예요. 민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요. 멀리서 지켜봐 주세요. 무슨 일 생기면 경찰 불러주시고요. 혼자 가시게 할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차에서 내렸다.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걸어갔다. 입구를 지나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아주버니,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남편의 형. 그들은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잡고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시어머니가 먼저 그녀를 봤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곧 눈이 커졌다.
너. 목소리가 떨렸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다. 시아버지도 시아주버니도 그녀를 봤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모자를 벗었다. 갈색 머리가 드러났다. 오랜만이에요.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시아주버니가 앞으로 나섰다. 무슨 장난이야? 넌 죽었잖아. 죽었죠. 당신들이 죽였으니까요. 뭐? 주변 조문객들이 웅성거렸다. 시어머니는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시아주버니에게 던졌다. 이게 뭐예요? 시아주버니는 서류를 주었다. 펼쳐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부모님 사고 당일 당신이 정비소에 들렀죠? CCTV에 다 나와요. 시아주버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그냥 뭐요? 그냥 차에 손을 댔다고요? 증거 없잖아. CCTV가 증거예요. 시간 기록까지 전부 나와요. 시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지금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가 아니에요.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보험금 얼마나 받았는지.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보험금 5억. 그중 3억은 이미 인출됐고 나머지는 쪼개서 가족들한테 나눠줬죠.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넌 죽었어. 죽은 사람이 여기 왜 나타나? 저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밝힐 거예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핸드폰을 꺼내는 사람도 있었다. 시아주버니가 그녀를 잡으려 했다. 이년아. 하지만 그녀는 뒤로 물러섰다. 손대지 마세요. 여기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시아주버니는 손을 멈췄다. 주변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온 그녀는 민수를 봤다. 민수는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달려왔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안에서 무슨 일이? 다 말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그녀는 돌아섰다. 장례식장 입구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나와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시아주버니가 소리쳤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에 올라탔다. 민수가 시동을 걸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다. 백미러로 보이는 시댁 식구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수가 물었다. 경찰 가요. 경찰서는 한산했다. 그녀와 민수는 민원실로 들어갔다. 경찰관 한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신고하러 왔어요. 어떤 사건인가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펼쳤다. 살인 교사와 보험 사기요. 경찰관은 눈을 크게 떴다. 본인이 피해자십니까? 네. 그리고 생존자예요.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사고 당일 상황, 장례식, 보험금, 부모님 사고, CCTV 기록. 경찰관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CCTV 자료는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사설 탐정을 통해서요. 탐정이요? 민수가 명함을 건넸다. 제 지인입니다. 연락처 여기 있습니다. 경찰관은 메모를 했다. 그리고 이 보험 조사원 거는요? 카페에서 만나는 걸 직접 봤어요. 사진도 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 근데 수사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최소 한 달은요. 한 달이요? 네. 증거 검토하고 참고인 조사하고 영장 청구하고 절차가 많아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동안 저 안전할까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신변 보호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시는 수밖에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경찰서를 나오자 해가 저물고 있었다. 민수가 물었다. 집으로 가실까요? 네. 차는 산길을 올라갔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민수 씨, 네. 이제 거의 다 왔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거의요.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하죠? 허전하세요? 네. 뭔가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난 것 같고.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직 진짜 끝은 아니니까요. 진짜 끝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처벌받는 거죠. 그녀는 창밖을 봤다. 나무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맞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집에 도착하자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울렸다. 5번, 6번. 민수가 물었다.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7번째 전화에서 그녀는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숨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너. 남자 목소리였다. 낯익은 목소리. 남편이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오빠, 너 진짜 살아있구나. 놀랐어요? 어떻게 살아났냐고요? 궁금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미안하지만 전 안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알아요. 뭘 안다고? 전부요. 보험금, 부모님 사고, 시댁 식구들 짜고 친 거. 증거 없잖아. 있어요. CCTV도 있고 보험 조사원 만난 것도 사진 찍었어요. 남편은 침묵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경찰 신고도 했어요. 곧 연락할 거예요. 넌 미쳤어. 미쳤죠. 죽을 뻔했으니까요. 남편은 욕을 퍼부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민수가 물었다. 남편이었습니까? 네. 뭐래요? 욕하더라고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 수 없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넌 미쳤어. 그래, 미쳤지.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부모님을 잃은 사람이 복수하려 하니까. 그녀는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엄마, 아빠, 조금만 더 기다려요. 작은 목소리가 밤 공기에 흩어졌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다. 사망 신고된 여성 1년 만에 살아 돌아와. 시댁 보험 사기 의혹.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떴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미친 거 아니야? 영화 같은데? 시댁 진짜 악질이네. 경찰 뭐하냐? 그녀는 기사를 읽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활자로 박혀 있었다.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기자였다.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아니요. 단 5분만이라도요. 안 된다니까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계속 울렸다. 다른 번호, 또 다른 번호. 민수가 핸드폰을 받았다. 그만 전화하세요. 본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껐다. 한동안 꺼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용의자들 소환했습니다. 내일 조사 들어갑니다. 누구누구요? 남편분, 시아주버니, 그리고 보험조사원요. 시어머니는요? 아직 증거가 부족해서요. 일단 3명만 조사하고
진술에 따라 추가 소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시작됐네요. 민수가 말했다.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수 핸드폰으로 걸려온 것이었다. 민수는 그녀를 봤다. 받으시겠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야. 시어머니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다. 왜 전화하셨어요? 만나자. 싫어요. 제발 한 번만. 할 말 없어요. 있어.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뭔데요? 전화로는 못해. 직접 만나야 해. 어디서요? 내일 오전 10시. 공원. 혼자 오세요. 그래. 전화가 끊겼다. 민수가 물었다. 가실 겁니까? 네. 위험합니다. 알아요. 근데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왜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혼자는 안 됩니다. 제가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날 오전 공원은 한산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민수는 50m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다. 10시 정각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검은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였다.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시어머니는 그녀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왜 부르셨어요? 그녀가 먼저 물었다. 시어머니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미안하다. 네, 미안해. 정말.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갑자기 왜요? 나도 몰랐어. 애들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뭘 몰랐어요? 내 부모님 일, 브레이크 조작한 거. 나도 나중에 알았어.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이거 들어봐.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남자들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시아주버니와 남편이었다. 형, 이거 큰일 났어. 왜? 장모님 장인어른이 자꾸 물어본대. 며느리 보험 왜 이렇게 많이 들었냐고. 그냥 모른다고 해. 근데 자꾸 캐묻는데.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 형이 정비소 아는 데 있잖아. 거기 한번 부탁해봐.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형, 이거 보험금 5억이야. 5억. 우리 평생 이런 기회 없어. 녹음은 계속 이어졌다. 만약 장인 장모가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처리하면 되잖아. 너 진심이야? 형만 도와주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녀는 숨이 멎었다. 시어머니가 녹음기를 껐다. 이게 내 사고 2주 후 녹음이야. 내 부모님 사고 3일 전. 어떻게 우연히 녹음됐어. 내 핸드폰에 통화 연결하려다가 실수로 녹음 버튼 눌렀던 거야. 그녀는 손을 떨며 녹음기를 받았다. 이거 경찰한테 줘야 해요. 그래, 줘. 왜 이제서야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무서웠어. 내 아들들이잖아. 근데 이젠 못 참겠어. 양심이 안 나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일어섰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뒷모습이 쓸쓸했다. 민수가 달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녹음기를 건넸다. 들어봐요. 민수는 녹음을 들었다. 얼굴이 굳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경찰한테 바로 가야 합니다. 네, 가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다. 차는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서 녹음 파일을 제출하자 담당 형사는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건 물증입니다. 바로 영장 청구 들어갑니다. 언제요? 오늘 안으로요.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뉴스가 또 터졌다. 보험 사기 의혹 사건, 녹음 파일 확보, 용의자 구속 영장 청구. 댓글이 폭발했다. 드디어 시원하다. 악질들 다 잡아라. 그녀는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수가 옆에 앉았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재판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창밖을 봤다. 제 인생도 다시 시작해야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죠. 이제는요. 재판은 석 달 뒤에 시작됐다. 법정은 작았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몇몇 시민들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맨 앞줄에 앉아 피고인석을 바라봤다. 남편, 시아주버니, 보험조사원. 세 사람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판사가 입장했다. 모두 일어섰다. 착석하십시오.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는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다. CCTV 기록, 보험금 입금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 녹음 파일이 재생될 때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남편과 시아주버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형만 도와주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할게.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고개를 더 숙였다. 시아주버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잔혹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한 범죄입니다. 판결이 내려졌다. 남편은 징역 12년, 시아주버니는 징역 10년, 보험조사원은 징역 7년. 그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다. 민수가 다가왔다. 가시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법원 밖은 쌀쌀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는 계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어떠세요? 민수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시원하지 않으세요?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민수는 그녀 옆에 앉았다. 당연합니다. 승리했지만 잃은 것도 많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은 안 돌아오잖아요. 네. 제 시간도 안 돌아오고요. 그렇죠.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제가 뭘 얻은 거죠?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진실이요. 그리고 용기. 그녀는 민수를 봤다. 용기요? 네. 싸울 용기.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 그녀는 미소 지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고마워요. 판결이 확정된 뒤 보험금과 부모님 재산의 일부가 그녀에게 돌아왔다. 전부는 아니었다. 이미 소비된 돈은 되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절반 정도는 회수할 수 있었다. 그녀는 돈을 받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이 돈으로 뭘 하죠? 민수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부모님 산소 옮기고 묘비 새로 세우고 그 정도? 그 다음은요? 생각 안 해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할 것 없습니다. 겨울이 왔다. 그녀는 여전히 민수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돌아갈 곳이 없었다. 아니, 돌아가고 싶은 곳이 없었다. 민수는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함께 있어줬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었다.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수 씨,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민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내 생각이 나서요. 그것뿐인가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아마도 제 자신을 구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이요? 네. 아내가 죽고 나서 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여기 숨어서 살았죠. 그는 창밖을 봤다. 근데 당신을 도우면서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게 저를 구원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정말. 민수는 웃었다. 저야말로요. 새해가 밝았다. 그녀는 부모님 산소를 찾았다. 민수도 함께였다. 산은 조용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으로 눈을 쓸어냈다. 엄마, 아빠, 저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다 끝났어요. 그 사람들 다 잡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민수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이제 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모님 없이 혼자.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눈을 닦았다. 그래도 살아볼게요. 엄마 아빠가 바라셨던 것처럼 당당하게. 묘비에 절을 했다. 그리고 돌아섰다. 민수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봄이 왔다. 그녀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민수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한적한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 옆. 카페는 작았다. 테이블 4개, 의자 10개.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녀는 만족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구웠다. 커피를 내렸다. 손님을 맞이했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하루에 5-6명 정도.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았다. 웃는 얼굴로 커피를 건넸다. 민수는 가끔 들렀다. 카페 구석에 앉아 책을 읽었다. 커피 맛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당연하죠. 민수가 웃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편안했다. 여름이 왔다. 그녀는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시어머니께서 면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시어머니요? 네. 증거 은닉 및 범죄 방조 혐의로 구속되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가야 할까요? 변호사는 중립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본인 판단입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민수를 봤다. 어떻게 할까요? 가보시죠. 왜요? 아마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구치소는 삭막했다. 회색 건물, 철창, 경비원. 그녀는 면회실로 들어갔다.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로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다. 두 사람은 전화기를 들었다.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먼저 말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와줘서 고마워. 왜 부르셨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이미 들었어요. 알아. 근데 또 하고 싶었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나도 잘못했어. 몰랐다고 변명하지만 눈치챘어야 했어. 막았어야 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알아. 소용없는 거 알아. 근데 그래도 하고 싶었어.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너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무슨 일해? 카페예요. 작은 거. 혼자? 네. 혼자요. 시어머니는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뭐가요? 내가 다시 살고 있다는 게. 그녀는 시어머니를 봤다. 진심이 느껴졌다. 전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알아. 근데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려다가 멈췄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 그때 녹음기 왜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양심이 안 나뒀어. 그리고요? 내가 불쌍했어. 진짜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시어머니도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두 사람은 아크릴판 너머로 서로를 봤다. 그녀는 일어섰다. 시어머니에게 작게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가을이 다시 왔다. 1년이 지났다. 그녀는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손님은 조금 늘었다. 단골도 생겼다. 민수는 여전히 가끔 들렀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자주였다. 어느 날 저녁 영업을 마치고 그녀는 민수와 함께 산책을 했다. 마을 뒷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이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민수 씨, 네, 전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민수는 걸음을 멈췄다. 무엇이요? 살아가는 것. 혼자서도. 민수는 웃었다. 처음부터 괜찮으셨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있어서 괜찮았던 거예요. 이제는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말없이 나란히. 산꼭대기에 올라서자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좋네요. 그러게요.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될까요? 당연하죠. 그녀는 민수를 봤다. 당신도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웃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 나는 행복했다. 작은 행복이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손님의 미소, 민수 씨와의 산책. 큰 행복은 아니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부모님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웃을 수 있고,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엄마,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일기장을 덮었다.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카페를 열자 낯선 손님이 들어왔다. 젊은 여자였다. 25쯤 되어 보였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인사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녀는 여자를 힐끗 봤다. 눈이 붉어 보였다. 커피를 건네자 여자가 작게 말했다. 저 기사 봤어요. 네. 작년에 난 기사요. 보험 사기 사건.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아, 혹시 그분이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눈물을 흘렸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남편한테. 그녀는 여자 앞에 앉았다. 무슨 일이세요? 여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보험금, 폭력, 도망. 그녀는 조용히 들었다. 손을 잡아줬다. 괜찮을 거예요. 어떻게요? 저도 괜찮아졌으니까요. 당신도 괜찮아질 거예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2년이 지났다. 그녀는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손님은 더 늘었다. 아르바이트생도 한 명 고용했다. 민수와는 여전히 가까웠다.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다.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수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그녀는 부모님 산소를 다시 찾았다. 2년 만이었다. 묘비는 깨끗했다. 누군가 청소를 해준 모양이었다. 그녀는 꽃을 놓고 절을 했다. 엄마, 아빠, 저 잘 지내요. 목소리는 밝았다. 카페도 잘 되고 친구도 생기고 웃을 일도 많아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흩날렸다. 처음엔 복수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 벌 주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근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제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게 진짜 복수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감옥에 있지만 저는 행복하니까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절을 한 번 더 하고 그녀는 산을 내려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봄이 왔다. 3년째 봄이었다. 카페 앞 벚나무가 꽃을 피웠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는 카페 문을 열고 의자를 밖에 내놓았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단골들이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민수도 왔다. 늘 앉던 자리에 앉았다. 날씨 좋네요. 정말이요. 그녀는 커피를 건넸다. 두 사람은 창밖을 봤다. 벚꽃이 눈처럼 흩날렸다. 아름답네요. 민수가 중얼거렸다. 네, 정말이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저녁이 됐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그녀는 청소를 했다. 민수가 도와줬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민수 씨도요. 청소를 마치고 두 사람은 문 앞에 섰다.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민수는 손을 흔들며 걸어갔다.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봤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불을 끄고 가게를 나섰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다. 그녀는 별을 올려다봤다. 엄마, 아빠, 잘 자요. 작게 속삭였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은 가벼웠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삶은 계속됐다. 아침은 다시 왔고 해는 다시 떴고 사람들은 다시 웃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살아있었다. 숨쉬고 있었다. 행복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